기억은 어떤 풍경으로 남아 우리를 특정 장소로 이끄는 걸까? 할머니의 낡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은 이서연은 경복궁 흥내문 앞에 서 있었다. 싸늘한 가을 아침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뺨은 이미 차가웠다.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궁궐의 모습보다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오래된 기억의 편린들이었다. 할머니는 평생 화가를 꿈꿨지만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우리 궁궐 수문장들, 그 늠름한 기상과 다채로운 복식은 정말 그림으로 남겨야 해. 언젠가 꼭 한번 그려보고 싶구나. 서연은 그 언젠가가 영영 오지 않았음을 알기에 할머니를 대신해 그 풍경을 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슬픔을 극복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자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은 몸짓이었다. 흥내문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수문장 교대식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다. 저마다 상기된 표정으로 카메라를 꺼내 들거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웅성거렸다.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홀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할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스케치북과 잘 깎인 연필 몇 자루가 들려 있었다.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물끄러미 광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진수, 은퇴한 역사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옛 기억을 더듬어 이곳을 찾았다. 잠시 후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붉고 푸른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수문장들이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표정은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심장이 가볍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저 모습, 할머니가 담고 싶어 했던 그 기상이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을 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생각처럼 원하는 구도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완벽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살폈다. 관광객 통제선으로 보이는 낮은 밧줄이 눈에 들어왔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만 저 선을 넘어가거나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낮은 화단에 한 발만 올린다면 서연은 그것이 심각한 위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오직 할머니의 소망과 눈앞의 아름다운 피사체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살짝 밧줄 안쪽으로 발을 들였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는 듯했다. 스케치에 몰두하려던 찰나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방금 전까지 늠름하게 서 있던 수문장 중 한 명이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수문장. 아니, 그에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규율과 원칙으로 움직이는 존재처럼 보였다. 관람객께서는 지정된 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즉시 물러나 주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싶어서. 더듬거리며 사과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김수문장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에 꽂혔다. 이곳은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및 스케치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스케치북을 주십시오. 실제로는 스케치 자체가 금지된 구역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거나 유난히 엄격하게 적용하려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어떠한 반박도 허용하지 않을 단호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스케치북은 단순한 그림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와의 연결고리이자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의 유품이고 할머니께서 평생 이곳 수문장님들을 그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김수문장의 표정에는 티끌만큼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규칙은 규칙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냉정한 대답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의 몇몇 관광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진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경험상 이런 상황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곤 했다. 서연은 순간적인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반발심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작은 소원을 이루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을 김수문장은 불복종으로 간주한 듯했다. 그의 태도는 더욱 강압적으로 변했다. 그가 엘리너의 팔 쪽으로 손을 뻗는 듯한 동작을 취하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없었지만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과 싸늘한 눈빛은 그 자체로 폭력처럼 느껴졌다. 공포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결국 서연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스케치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스케치북은 활짝 펼쳐졌고 그 안에는 이제 막 시작된 수문장의 발과 군화의 일부만이 그려진 미완성 스케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광장을 빠져나와 도망치듯 달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발길이 이끄는 대로 하염없이 걷던 서연은 어느새 서울숲의 한적한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젖은 눈가를 스치자 더욱 서러움이 북받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할머니의 그림, 자신의 꿈, 그리고 방금 겪은 모멸감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듯했다. 한참을 울었을까. 누군가 그녀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경복궁 광장에서 보았던 중년의 남자 박진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다. 괜찮으십니까? 박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꾸밈 없는 그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아까 경복궁에서 다 봤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다시 울컥 눈물이 솟을 것 같았다. 창피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규칙을 어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물론입니다. 아가씨 잘못만은 아니에요. 박진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규칙은 중요하지만 그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때로는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더 중요한 가치들이 무시되기도 하죠.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오지를 방문했을 때 엄격한 현지 규율과 예상치 못한 상황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고뇌와 시스템의 비정함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는 서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 수문장도 아마 그만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고충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감정을 무시할 권리까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박진수는 서연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 어느새 그가 주워온 모양이었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그림 정말 멋진데요. 비록 미완성이지만 할머님을 향한 아가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서연은 떨어진 스케치북을 다시 받아들었다. 구겨진 페이지에는 여전히 수문장의 발 부분만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좌절된 꿈의 조각처럼 보였다. 저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진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고 예술은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경험이 아가씨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셔터를 누르거나 붓을 드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필름 카메라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저도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 이 녀석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아가씨에게도 이 스케치북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박진수의 말은 마법처럼 서연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여전히 슬픔과 혼란은 가시지 않았지만 아주 희미하게나마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박진수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언젠가 아가씨의 멋진 작품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서연은 한동안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식어가는 캔커피와 할머니의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은 여전했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움츠러들게 하는 절망의 바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몰랐다. 그 며칠 동안 서연은 런던, 아니 서울의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경복궁에서의 일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지만 박진수의 발은 끊임없이 뇌리를 맴돌았다. 예술은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노랗고 붉게 물든 은행잎과 단풍잎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길가에는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한가로이 산책을 나온 노부부, 제잘거리며 지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소박한 행복이 문득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저녁 무렵에는 한강 시민공원을 찾았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윤슬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져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강변에 앉아 할머니가 남긴 다른 스케치북들을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평생 동안 그려온 소소한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공원에서 낮잠을 자는 아저씨의 평화로운 얼굴, 골목길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 그 그림들 속에는 거창한 상징이나 완벽한 구도는 없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순간들의 따뜻함과 진솔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다. 위대한 상징이나 완벽한 구도만이 예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가 진정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경복궁 수문장의 늠름한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국적인 혼 혹은 살아있는 역사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것들은 궁궐 담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평범한 풍경들,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일상의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예술이 아닐까.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예술적 방향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였다. 할머니의 소망을 그대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할머니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그녀 자신이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서연은 더 이상 경복궁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북적이는 남대문 시장으로 갔다. 좌판을 버려놓고 손님을 맞는 상인들, 물건값을 흥정하는 사람들, 바쁘게 오가는 지게꾼들. 그들의 역동적인 모습 속에서 그녀는 강렬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녀는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더 이상 완벽한 구도나 기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내 익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연필이 마치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녀의 스케치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생기가 넘실거렸다. 시장 사람들의 거친 듯하지만 정감 어린 표정, 분주하지만 활기찬 몸짓들이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연은 오랜만에 가슴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예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서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깊은 슬픔과 절망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박진수에게 짧은 감사 편지와 함께 시장에서 그린 자신의 스케치 몇 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편 경복궁의 김수문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교대식, 수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엄격한 규율. 그것이 그의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순찰 중,
그는 우연히 청소부가 미처 치우지 못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며칠 전 그 젊은 여자가 떨어뜨렸던 미완성 스케치의 일부였다. 숨은 장의 발과 군화의 일부만이 그려진 그림. 그는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은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등 뒤로 가을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서울역 플랫폼, 서연은 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더 이상 잿빛 슬픔으로 가득 찬 하늘이 아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그곳에 있었다. 할머니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머니를 애도하고 예술가로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도 그녀의 예술을 더욱 깊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스케치북은 더 이상 슬픔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증표이자 그녀의 예술 여정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빈 페이지 위에 연필을 가져갔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이름 모를 작은 간이역의 풍경,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사람의 뒷모습, 혹은 빠르게 지나가는 들판의 소박한 아름다움. 그녀는 그 모든 살아있는 순간들을 담고 싶었다.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처럼. 서연의 연필은 부드럽고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그림에는 더 이상 완벽한 구도에 대한 강박이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솔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경복궁에서의 그 아픈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지도 몰랐다. 진정한 예술은 위대한 상징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임을. 기차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서연의 스케치북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분명 살아 숨쉬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예술은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분명 할머니가 하늘에서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다. 박진수는 며칠 후 서연에게서 온 편지와 스케치들을 받았다. 편지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그가 본 스케치들은 경복궁에서 보았던 미완성의 그림과는 확연히 달랐다.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풍경, 상인들의 생생한 표정들이 담긴 그림들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힘이 넘쳤다. 그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젊은 예술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어쩌면 그는 조만간 자신의 낡은 카메라를 들고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가 잊고 지냈던 살아있는 순간들을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경복궁의 김수문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며칠 전 그 여자의 얼굴이나 미완성 스케치가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감정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그의 시선이 광장 한 구석,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에 아주 짧게 머무는 것을 누군가